네, 자, 우리가 무효는 뭐 이런 사유 저런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앞에서 뭐 많이 배웠죠. 뭐 이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강행 규정 위반,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뭐 통정허위 표시 뭐 이런 거 많아요.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어떤 사유에 걸려서 무효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효력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현재 상태가 효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권리가 안 생기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은 누가 주장하고 누구에게 주장하고 뭐 언제까지 주장하고 이런 단원이 아예 없어요. 이따 배워보면은. 그래서 자, 무효는 뭐 이렇게 색깔이나 모양 같은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누가 주장해야 되느냐, 또 누구에게 주장해야 되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이런 거 좀 이해를 해두시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방차가 보면 빨간색이죠. 빨간색 상태잖아요. 그죠? 그 지금 빨간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빨갛다고 주장을 해서 빨개진 게 아니고 그 빨개서 빨갛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내가 무효를 주장해서 무효가 된 게 아니고 이미 무효인 걸 확인차 무효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든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 단원에서 같이 배우는 무효와 취소니까 취소는 유효였던 법률행위 상태를 무효 상태로 바꾸는 행동이 취소라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자, 유효인 상태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그럼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저건 행동이에요. 행동. 유효 무효는 상태, 취소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동이다 보니까 저 행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취소권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취소권자의 상대방.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행사 기간. 자, 이런 것들이 딱딱 나오게 돼 있고 취소 단원에서 배우는 건 이렇게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취소 기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시험에도 내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서 그 183페이지 표가 그닥 필요는 없어졌는데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해 두시라는 거고요. 공부하실 때 이제 이 취소 관련해서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무효는 뭐 어떤 무효 사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배우는 것도 있고 안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취소는 사유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취소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자, 이 세 가지 이외에는 법률행위가 없어지고 있더라도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특히 나중에 가서 해제랑 취소랑 구별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항상 되는데 자, 취소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취소라는 말을 하는 거고 해제랑 다른 거예요. 일단 용어를 막 대충 쓰지 않도록 그 하나 조심해 두시고요. 뭐 취소 단원에서 이제 그런 거 배울 건데 이제 무효 단원은 그럼 뭐 배울 거냐? 자, 무효 단원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런 거 안 배우니까 자, 그러면은 무효인 법률행위에다가 또 어떤 행동을 하면 유효 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취소처럼? 자, 이런 반대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뭐 이렇게 하고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 단원에 가보면은 무효 단원의 제일 마지막에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3월 달에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전에 협의회 무권 대리도 유동적 무효라고 배웠죠? 그거는 이제 그쪽 단원에서 따로 내고 있는 거고 이쪽 단원에서 유동적 무효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매매계약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유동적 무효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항상 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공법에 나오는 제도예요. 그래서 1, 2월 달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해서 대략적인 절차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배우고 난 다음에 민법에서 진행하려고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법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절차에 관해서 주로 배울 거고 민법 시간에는 그런 절차로 허가구역이라면 허가구역 내에서 한 매매계약의 권리,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차 부분 들어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시고 뭐 나중에 공법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주로 개발 대상 지역에서 투기꾼들이 자꾸 달려드니까 개인 사유지를 팔 때에도 국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지역들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유동적 무효라는 현상은 여기 유효하고 무효의 경계선 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가 이렇게
자, 중간에 강물이 흘러다니는데 돛담배 하나 떠 있듯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쑥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쑥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계약을 일단 체결해 놓으면 이렇게 유동적으로 있다가 허가 떨어지면 유효 쪽으로 확 들어가고 불허가 떨어지면 무효 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이런 법률행위다. 근데 그런 유동적 단계에서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배울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허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요 단원이지만 3월달로 밀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단원에 가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뭐 이런 거 배우고 제일 끝부분에 가보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나와요. 네, 저 개념을 좀 일단 기본 이해는 해놓고 갑니다. 자, 우리 민법에 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세 개 다 달라요. 세 개 다 달라요. 그 차이점 좀 배워보고 할 건데, 자, 무효행위 추인이라면,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후에 인정해서 유효로 건너가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이따 배워보면 유효로 건너가는 건 아니고 좀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해서 좀 특이한 효과가 생겨납니다. 자, 그거 배울 건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효잖아요. 그러면은 추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냅둬도 유효인데, 왜 저걸 추후에 인정하지? 자, 그거 좀 이해를 좀 해둡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기간 이따 배워보면은 3년, 10년 이렇게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럼 이제 최장 갔을 때 10년까지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9년 11개월 동안 취소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면 기간을 안 넘겼으니까 취소가 가능은 한데 그러면 9년간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 다 어떻게 수습할 건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도 유동정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정한 법률 관계예요. 이거 이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인을 하면 이 추인이